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 비엔티안을 와봐도 그렇게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관광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여행을 오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라오스에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라오스에 왜 오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라오스 여행 중에 비엔티안만 오시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겨우 도시 같은 외관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엔티안만 여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비엔티안 여행을 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자유여행, 골프, 밤문화 그리고 카지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만 할 수도 있지만 자유여행으로 비엔티안만 체류하는 것은 조금 심심한 여행입니다. 비엔티안은 볼거리 기준으로 따지자면 반나절 천천히 봐도 한나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머리 아플 때 쉬러 오는 느낌으로 온다면 또 올만합니다. 날씨가 더운 시간에는 시원한 호텔에서 충분히 쉬시거나 마사지 받고 비교적 선선한 시간이 되면 클럽이나 펍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음악 듣고 맥주 한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쁜 카페나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안이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도 7군데 정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가사원인 탄노왕, 랜드마크인 바투사이 독립기념문, 그리고 유명한 절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와치사켓, 호파케우, 왓시멍입니다. 비엔티안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태국 무당이자 성녀가 만든 불상공원도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컨텐츠는 이미 제가 비엔티안 관광지 7군데에 올려놓았습니다. 동남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야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캔콩이라고 불리는 메콩강 야시장도 있습니다. 비엔티안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생필품도 구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태국 땅으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위에 많은 바들이 있는데 이곳을 여행자 거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엔티안에 오시면 저녁에 맥주 마시고 월드팝송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시홈이라는 먹거리 야시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자유여행으로 비엔티안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비엔티안만 여행하는 것은 바로 골프입니다. 라운딩입니다. 비엔티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5군데의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먼 곳은 1시간 정도 가야 하고 가까운 곳은 30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메콩CC, 롱비엔, 레이커뷰, 부영, 라오CC. 아마 비엔티안 근교에 있는 골프 클럽들이 이 5군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한 군데가 더 있기는 하지만 너무 멉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클럽은 롱비엔하고 레이크뷰입니다. 필드 상태가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라오CC는 특이하게도 카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골프 클럽도 나쁘진 않으나 날 더운데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시즌이 되니까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서 태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골프 라운딩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골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운딩 비용 외에 추가로 캐디 팁도 줘야 합니다. 통상 10불이었는데 올해는 또 15불로 올렸더라고요. 엄청 비싸졌죠. 라운딩 할 때 캐디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라운딩 할 때 지정하면 추가 비용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캐디 체인지를 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한국 손님은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여자 캐디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자 캐디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자 캐디들이 남아 돌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캐디 체인지 요구하게 만들어서 추가 비용을 챙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롱비엔 CC가 이 짓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순수하다고 알고 있는 라오스도 점점 영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캐디
그 일하는 퀄리티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개판입니다. 라운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동남아 골프장 캐디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에이밍, 또 라이, 거리 이런 거 잘 볼 줄 모르는 건 기본이고, 오비 나면 공을 찾으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찾는 신용만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보면 짜증날 수도 있죠. 최소한 손님 기분이라도 맞추려는 노력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운딩 끝나면 규정된 팁 위에 더 달라고 손님한테 징징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자 캐디보다는 남자 캐디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손님 열에 1000원짜리 등등의 내기 골프를 합니다. 당연히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기에 사용하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등등 지폐나 지갑을 카트에 두고 다니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씩 손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 스타일대로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티 안 나게 조금 가져갑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직구전 손님들 중에는 캐디에게 조금 과도한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되려 동남아시아가 더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가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서 쓰면 참 기분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라운딩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가끔 골프장에서 캐디를 어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라오케보다 직접 헌팅하는데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번역기 돌려가며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녁에 만날 수 있냐, 같이 놀 수 있냐 등등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쩌다 성공하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캐디 중에도 한 번, 두 번 재미를 느낀 애들이 따로 한국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캐디 입장에서도 잃을 게 없죠.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용돈도 받고, 어쩌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여행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하죠. 투자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괜히 라운딩 할 때 작업하시느라 라운딩에 집중도 못 하시고 캐디에게 음료수 사줘, 팁 더줘, 가끔 밖에서 손님과 만나는 캐디도 있지만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캐디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론은 속편하게 가라오케 가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라오스 유튜브에 라오스 여자들 어쩌고 저쩌고 라오스 성문화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여자들 역시 젊고 싱싱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나이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 나이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되려 나이가 든 사람을 사귄다면 프랑스 사람이나 유럽 서구 계통의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고속철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비엔티안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과 교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허세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라오스 사람에게 특별히 어필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새 인생을, 새로운 동반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라오스 아가씨 입장에서도 굳이 나이가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습니다. 주제가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여행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첫 번째는 그냥 자유여행을 포함한 일반 여행, 두 번째는 라운딩, 셋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원론적인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행입니다. 바로 유흥입니다. 라오스의 유흥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와 대동소이합니다. 밤문화의 제일 대표는 역시 가라오케입니다. 한국의 룸살롱을 동남아시아는 가라오케 혹은 KTV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가라오케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라오케를 한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차이나타운 쪽에 중국 마피아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라오케는 많이 있습니다. 가라오케 중에 퀄리티가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시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계 가라오케가 퀄리티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퀄리티는 항상 가격과 비례합니다. 일반 가라오케 두세 배 하는 곳도 있답니다. 술값도 당연히 비싸고 그런 데는 한국에서 가라오케 가지 왜 라오스까지 와서 가냐 싶을 정도로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라오스까지 와서 가라오케를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아가씨들 나이가 대체로 조금 어리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을 찾는 이유는 특별히 모르겠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동네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 아가씨들이 출근하기 전에 머리 하는 곳이라 시간대가 오후 늦은 시간이면 가라오케나 뭐 이쪽에 일하는 애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어려 보여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해봤습니다. 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고향은 시골이고 아버지가 아프거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랍니다. 일반적인 직업으로는 월세 내고 밥 먹는 거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라오케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 가라오케에 다녀서 버는 수입의 달콤함도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도 어리니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애들이 이상을 하는 것을 가족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가 벌어서 보내주는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서 모른 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할 줄 아는 거 없고 할 만한 거 없고 배운 게 없다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잘 못합니다. 뭘 못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다 못합니다. 알아서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편인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린애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는 애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25 이상은 되어야 좋다고 합니다. 비엔티안에서 밤문화에 종사하는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메리트 외에는 특별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오스 아가씨들은 기왕에 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직업 정신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정신이 10점 만점 중에 한 3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오케는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말이겠죠. 가라오케 이외에도 아가씨들을 만나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펍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총라오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런 곳은 다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음악 소리가 엄청 크고 저는 처음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모두 귀가 먹은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음악 소리에만 문제 없다면 라오스 클럽이나 펍은 갈만합니다. 클럽은 우리나라처럼 가장자리에서 술을 먹고 무대가 중간에 있어 나가서 춤추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펍을 아일리시 펍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튼 라오스에는 펍이 많습니다.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펍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펍에서는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식당에서 파는 요리들도 펍에 다 있습니다. 식사와 음주, 음악, 그리고 춤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1차, 2차, 3차 그렇게 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엔티엔에서 펍을 3군데 정도 가봤는데 형태와 형식은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가본 곳이 고당, 뚫리, 식스팩 이라는 곳을 3군데 가봤는데 나름 유명한 곳이고 항상 손님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10시 이후에 간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만큼 라오스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된다면 펍에서도 얼마든지 작업 가능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부킹 당하려고 일부러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맥주 몇 병 시켜주고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보면 잘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다음날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오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 대화가 잘 안 될 뿐더러 전화해서 뭔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은 클럽에서도 펍에서도 작업을 잘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여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원나잇이라도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클럽이나 펍에 오는 라오스 여자들이 목적이 남자들과의 목적과 부합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만 나이가 좀 있음에도 작업에 성공했다면 일반인보다는 라오스 아가씨들의 직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살짝 어려움도 있겠죠. 여행의 목적이 술 마시는 게 유해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가라오케 가는 편이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소중의 수수료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주 가끔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오스에 가면 라오스 애들이 한국 남자 만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 대하는 것도 무슨 성은 내리듯이 라오스 여자애들을 대하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막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례하고 막 대하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가씨도 필요하고 또 동남아의 정치를 느끼 싫으면 그냥 속편하게 가라오케에서 만난 아가씨 만나서 호텔에만 계시지 말고 호텔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 아가씨들은 신다시라고 불리는 샤브샤브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화가 잘 안되면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번역기는 한국어 라오스보다는 한국어 태국어가 훨씬 의사전달이 정확합니다. 조금 더 라오스어를 하시고 싶다면 제 채널에 라오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끔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엔티엔 시내에서 택시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면 카지노장이 하나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국경에 있습니다. 비엔티엔이 메콩강과 태국 롱카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카지노도 국경과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넨사반이라고 불리는 곳에 카지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 타고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거리 있습니다. 주 고객이 중국인들이라 중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고 규모는 국경에 있는 카지노보다 큰 편입니다. 공항에서 덴사만으로 가는 셔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엔티엔 관광과 비엔티엔에서 할 수 있는 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엔티엔만 여행을 하는 것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엔티엔에서만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